자, 7주차 논리회로 설계 두 번째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은 카운터인데요. 카운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다 스탑워치 기능이 있죠. 리셋하면 빵빵빵빵이 되고 스타트 누르면 이제 시간이 착착착 올라가는 그것을 카운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로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다시금 D 플립플롭과 JK 플립플롭을 쓰는 연습을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일단 이름을 살펴보면은요, 카운터에 비트 수가 있겠죠. 뭐 무한정 큰 비트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비트 수가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4비트짜리를 쓰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진수로 0000에서부터 1111까지 숫자가 표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스테이트 테이블을 그려놨는데, 일단 존재 가능한 16개의 상태가 나열이 되어 있고요. 1111까지 가면 도돌이표 해서 0000으로 돌아오고 다시 또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니까 뭐 바이너리 카운터라는 건 이해가 되고요. 왜냐면 이진수 0000에서부터 1씩 증가하면서 제일 큰 값인 1111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바이너리 카운터라는 게 이해가 되고요. 바이너리 카운터가 아닌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그레이 코드를 이용한 카운터라면은 그레이 코드 카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바이너리 카운터여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에 근데 싱크로너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네요. 이 얘기는 싱크로너스가 아닌 카운터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것은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bit synchronous binary counter. 4bit synchronous binary counter의 스테이트 테이블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좌측에는 인풋에 해당하는 신호들, 우측에는 아웃풋에 해당하는 신호들이 나열된다고 했고요. 인풋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정확하게는 외부로부터의 입력하고 커런트 스테이트 시그널들이 와야 되죠. 오른쪽에는 아웃풋 시그널에 해당되는 신호,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시그널들이 오게 되어 있는데, 카운터의 경우는 그 저장되어 있는 값 자체가 출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스탑워치의 저장된 값 자체가 그냥 출력으로 나오는 거죠. 저장된 값을 뭐 어떻게 마사지를 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회로는요, 별도의 그 외부 출력이 따로 없습니다. 저장된 값 자체가, 그러니까 이 4개의 플립플롭이라고 그러면 이 값 자체가 그냥 외부에서 갖다가 쓰면 되기 때문에 선은 뭐 그렇게 연결해야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별도의 아웃풋 신호 뭐 Z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요. 입력은 어떤가요? 사실은 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스탑워치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리셋 기능이 있죠. 그래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 초기화 0000이 되겠죠. 가 되어야 되고, 또 스타트 버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을게요. 왜냐면 그거 넣어도 되는데 그것 말고 이 상태가 변화하는 거에서만 우리가 주목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수업 자료에서는 리셋하고 스타트 인풋이 있어야 되지만 생략.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가정하고요. 끊임없이 도돌이표 돌아가는 그러한 카운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조금 실제로 이런 거 쓰면 불편하겠죠. 리셋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배워야 될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가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0000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클락 엣지가 하나 들어오면 1 증가한 요거를 변해야겠죠. 아래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가 0110이었어요. 그럼 클락 엣지가 하나 들어오면 1을 더한 0111이 되고, 만약에 현재 상태가 1111이었으면 클락 엣지가 하나 들어왔을 때 도돌이표라고 그랬죠. 0000으로 가고,
요런 식으로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테이트 테이블은 뭐 조금 입력이 빠져서 휑하니 좀 텅 비어 보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뭐 납득은 되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동작을 하는 시퀀셜 회로를 만들어야죠. 설계. 그러려면은 C3 스타와 C2 스타, C1 스타, C0 스타에 대한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D 플립플롭으로 구현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전에 배웠던 JK 플립플롭을 이용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먼저 비교적 쉬운 D 플립플롭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우리가 구현을 해봅시다. 자, 뭐 지난번에도 했고 아까도 좀 리뷰를 했으니까 사실 쉬워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바라보면 되죠. 그 이 오리지널 스테이트 테이블을 4개의 작은 트루스 테이블로 쪼개서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아주 쉬워져요. 1학기 문제로 이제 돌변을 하죠. 그러면은 C3 스타 같은 경우에 C3 스타는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는 인풋 변수하고 컨스테이트 변수들이 와야 되죠. 근데 인풋은 따로 없으니까는 여기에는 C0, C1, C2, C3들이 어울려서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 C3가 1이 되는 패턴을 한번 볼까요? 이게 따로 안 보이네요. 그죠? 몰려서 있긴 있는데 따로 보이지는 않고 우리 반대로 C0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C0 스타에 대한 이퀘이션은 요렇게 머릿속에서 요렇게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제 봐야 되죠. 요렇게 되면 어떤 패턴이 보이시나요? 10, 10 계속 교번으로 1과 0이 나오는 거가 눈에 보이는데 그게 도움이 되나요? 아, 여기 봤더니 C0도 그런데 서류 엇갈려 있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쓰면 되겠네. 이 조건을 준수하죠. C0는 자격이 있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C0 스타는 C0 바. 이게 답이네요. 더 간단한 답은 없겠어요. C1 스타는 어때요? 아, 요거는 딱히 안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 셋은 따로 안 보여요. 그래서 요 셋은 크로노맵을 이용을 하면 비교적 간단한 식이 나오는데 제가 꼼수를 써서 더 간단한 식을 구해놨어요. 이번 시간은 이 식을 구하는 게 주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요 간단한 제가 구한 식을 그냥 믿고 씁시다. 요거는 이해하시고요. 그죠? 네. 크로노맵을 이용하면 당연히 다른 식이 나오겠죠. SOP 꼴, Sum of Product 꼴에. 요거보다는 좀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구한 식을 믿으셔서 그냥 써주시고요. 왜냐면 그곳은 이번 시간에 키포인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퀘이션은 나왔으니까 지금은 D 플립플롭이기 때문에 요 관계가 성립하죠. 즉 각 D 플립플롭의 입력 쪽에 요러한 로직 콘을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거죠. 로직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자, 왼쪽에 앞에서 구한 식을 제가 복사해 놨고요. 이제 그림을 일부만 그렸어요. 그 지난주에 질문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께서 이거 다 이렇게 연결해야 합니까?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에 클락이라고 써주는 거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네, 하셔야 됩니다. 시험 시간에 이거 안 하시면 감점 돼요. 물론 교수님께서는 교환해서 그거 빼먹은 경우도 많으신데 왜 저희는 꼭 해야 되나요? 제가 이걸 다 넣어도 되는데 그림이 이게 들어가면 더 복잡해져서 이걸 빼고 나머지만 그린 거고요. 실제 마지막 그림에서는 꼭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제가 드린 슬라이드에 빠져 있다고 우리도 빼도 되겠지? 아닙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실제 회로 구성할 때 빼먹으면 큰일 나니까 안 되죠. 그죠? 습관적으로 이것은 다 완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거 제가 지우개로 지울게요. 좀 그림을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우개. 지우는 김에 다 지우고요. 이것도 지웁시다. 다시 펜으로. 자, 아까
아까 D0는 C0 바라고 그랬어요. C0 바는 여기서 공급이 되죠. 그죠? C0에다가 인버터 연결해서 만들 필요 없죠. 있는 거는 그냥 갖다 쓰는 게 더 경쟁있게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그죠? 자, C1하고 C0 엑스클루시브 OR이에요. C1은 여기서 나오고요. C0는 여기서 나오죠. 그 두 개를 끌어다가 XOR에 연결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뭐 달리 그릴 방법이 없죠, 그죠? 딱 한 가지죠. 자, 이거 봅시다. C0, C1하고 C2의 엑스클루시브 OR이에요. C0하고 C1은 C0 여기 있잖아요, 그죠? C0, C1 엔딩해서 끌어오고 C2하고 엑스클루시브 OR이에요. C2는 본인이죠. 하고 엑스클루시브 OR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자, 요게 이제 문제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한 학생이 질문하기를 회로 내에 그 중복되는 회로는 따로 그려야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 공유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C0, C1 부분이 요 부분인데 여기 있잖아요, 이미. 그죠? 그러면은 그냥 이걸 C0 이렇게 3인풋 AND를 쓸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C0, C1 아까 만든 거 여기서 썼었죠. 그거를 또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C0 and C1이잖아요. 그리고 C2 끌어와야 되죠. C2 이렇게 하면은 요 지점이 요 값이죠. 그거랑 C3 엑스클루시브 OR 시켜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가능한데 이제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으냐? 이렇게 3인풋 썼을 때랑 2인풋 썼을 때랑 당연히 게이트의 입력 개수가 적으면 게이트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경우 시험 문제에서 게이트의 그 가격은 그 입력 개수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2달러, 얘는 3달러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그러면은 요렇게 했을 때 1달러를 더 세이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게이트의 크기도 문제가 된다면은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이 그 면에서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지난주에 그 질문 많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옵티말 솔루션 최적의 답을 구해라 라고 하면 게이트의 개수를 줄이라는 의미이냐 그렇게 질문을 한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여러 명 최적이라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경우 제일 그 최적의 핸드폰은 뭐죠? 여러분들에게 디자인은 빼고 디자인은 주관적인 거니까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우리 회로적인 측면에서의 최적의 핸드폰이라고 그러면 뭐죠?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죠. 뭐 어떤 경우는 제일 작은 사이즈가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왜냐면 휴대하기 편하니까. 아니야. 그 전력 소모량이 적어야 돼. 왜냐면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또 어떤 학생은 아니야.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 돼. 예를 들면 뭐 내가 구글 서치를 하거나 그럴 때 빨리빨리 반응하는 그게 최고야. 그러니까 속도가 될 수도 있고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 전력 소모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최적이라고 그러면은요. 나는 답 못해요. 이거는 애매모호하잖아요. 라고 저에게 되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미안합니다. 이번 문제에서 최적은 게이트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또는 딜레이를 의미합니다. 또는 전력 소모량을 의미합니다. 라고 제가 좁혀드려야 됩니다. 그냥 최적이라고만 하면은 모호한 거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사이즈라고만 해도 애매모호하죠. 예를 들면은 그냥 모든 게이트 개수를 따지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전에 제시한 것처럼 각 게이트마다의 비용을 제가 알려드리고 총 비용이 최소가 되게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시험 문제에서 제가 정확하게 좁혀 드려야지만 답이 하나로 딱 나오겠죠. 자, 지금 보신 답은 게이트의
크기까지 고려해서 비용을 최소화한 그런 버전이 되겠습니다. 게이트의 그냥 개수만 따진다 그러면은 뭐 얘나 한 개니까 차이가 없다고 하겠죠. 그러나 같은 개수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투인풋 게이트가 더 좋은 거니까 이게 정답이 되고 이렇게 쓰시면은 적은 감점이 되겠어요. 이걸 똑같은 점수를 드릴 수는 없죠. 게이트의 카운트가 같아요 라고 해도 엄연히 얘가 더 좋은 거기 때문에 큰 감점은 안 하겠지만 요 답을 택하시면 감점됩니다. 잠시 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JK 플립플롭 해보려고요. 지난번에도 해봤는데 이제 다른 예제를 찾아서 JK가 혹시 뭐 가지는 장점이 있나? 계속 JK를 쓰는 거 보면 뭔가 있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그거 보려고 합니다. 어유 슬라이드에 뭐가 많이 보이네요. 그런데요. 이거 그냥 단순 작업을 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 전에 요 부분이 오리지널 스테이트 테이블이었죠. 4bit synchronous 바이너리 카운터를 위한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요. 요게 요렇게 되려면에 대한 부분. 그죠? 또 요게 요렇게 되려면에 대한 부분. 요렇게 해서 총 8개 칼럼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된 겁니다. 분량은 크지만 사실은 단순 작업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요 값이 요 값으로 나오려면 해당 JK의 입력은 뭐였을까? 또한 이 값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요 값이 요 값으로 되려면 JK 플립플롭의 경우에 어떤 값이 J3와 K3에 들이대고 있었을까 해서 이것들을 싹 찾아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익사이테이션 테이블을 만드시든가 시험 시간에 외울 수 있었다면 뭐 외워서 쓰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자신이 없다면 그 시험 볼 때 옆에 적어놓고 활용하는 게 실수를 방지하는 데 좋겠죠.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구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차례죠? 이쿠에이션을 8개나 만들어야 되네요. J3에 대한 거, K3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총 8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J3에 대한 이쿠에이션을 만들 때는 어떤 부분을 째려보죠? 요 부분을 째려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빗금친 부분을 보시고 요 이쿠에이션 만들어내고 같은 요령으로 K3부터 J0까지의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입력 변수가 4개여서요. 그리고 특징이 딱히 안 보여서 그냥 카르노 맵을 썼어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정지시켜 놓은 다음에 일일이 확인을 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설명하면 괜히 시간만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슬라이드를 오르락내리락 하면 녹화가 끊겨버리더라고요. 이 파워포인트 버그 같은데요. 버그죠. 같은 게 아니고. 이거를 슬라이드를 앞으로 옮기면 녹화가 리셋돼 버리더라고요. 그거 처음에 몰라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위로 못 올라가요. 좀 양해하시고 여러분들은 종이에 프린트 했으니까 옆에다 놓으시고 이렇게 대조하셔가지고 맞는지 혹시 제가 또 심어놓은 에러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맞다고 가정하고요. 참고로 동기화가 지금 많잖아요. 그죠? 동기화 빼먹으시면 큰일 납니다. 요거 약간 이상하네. 그죠? 조금 냄새가 나요. 왜냐면 그 절반이 딱 동기화가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요거 하나가 더 있는 거 보니까 어딘가 요건가? 하여튼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의적인 실수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어쨌든 간에 맞게 돼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 경우는 요거, 요 경우는 요거, 요 경우는 더 커야 되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이퀘이션을 찾으면 이렇게 평평평 나오겠습니다. J0하고 K0는 안 보이네요. 왜 안 보이죠? J0하고 K0는요, 테이블 보시면 항상 1이에요. 1 동케어, 뭐 1 동케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1로 취급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카르노 맵을 안 그렸습니다. 쓰면은 시간 낭비여서. 나머지는 앞 페이지에서 구한 게 맞다고 가정하고 그냥 카피했어요. 이제 로직 다이어그램 그리면 되죠. 자, 플립플롭은 역시 4개예요. 맨 위가 J0에 대한 거, 그 다음이 JK 제로에 대한 거, 맨 아래가 JK3에 대한 거라고 가정하고요. 자, 그럼 이제 그립시다. 이거 공통이니까요. 이렇게 그리면 되죠. 두 번째는 C0에서 나온대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거 C0, 이거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C0, 1, 2, 3. 자, 여기서는 이렇게 썼네요. 자, 이렇게 쓰면은 만약에 요거는 2달러, 요거는 3달러 그러면은 요거 낭비네요. 그죠? 요거 C0, C1이 위에 있었으니까 여기에 투인풋 C이고 요거 끌어오게 되면 1달러 세이브 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거를 이제 관찰하시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클락은 다 공통으로 넣어주고. 그죠? 그러면은 요게 아까 위에서 보았던 D 플립플롭을 이용한 싱크로너스 바이너리 카운터랑 똑같이 동작하는 그러한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똑같은 카운터를 D 플립플롭을 이용해서도 구현하고 JK 플립플롭을 이용을 해서도 구현을 했는데요. 이 카운터의 경우 JK를 이용했을 때 이 로지콘에 대한 부분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카운터 보면 크게 두 파트가 있죠. 여기에 이제 로지콘들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플립플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 로지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JK를 이용했을 때 훨씬 더 간단해져요. 왜 그렇죠? 조금 전에 봤듯이 JK 플립플롭 익사이테이션 테이블에는 50%가 동케어예요. 동케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퀘이션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D의 경우는 동케어가 없었죠.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많지 않아요. JK처럼. JK는 익사이테이션 테이블 자체에서 동케어가 이제 많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로직 쪽에 있어서는 JK를 쓸 때 좀 더 단순해지도록 돼 있죠.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죠. 뭐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디지털 회로 만들 때 D를 이용하는 것보다 JK 플립플롭을 이용하는 게 더 좋다.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두 파트가 있다고 그랬죠. 이 파트하고 이 파트, 즉 로직 쪽 파트하고 플립플롭 쪽 파트가 있는데 JK 쪽에서는 이쪽에서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플립플롭 쪽도 고려를 해야죠. 이거는 뭐 공짜로 누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봤듯이 JK 플립플롭이 D 플립플롭보다 컸죠. 물론 뭐 이제 JK와 D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뭐 100% 항상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JK 플립플롭이 더 큽니다. 그리고 입력의 개수만 해도 또 2배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좀 더 커져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D 플립플롭을 이용할 때가 더 비용이 적게 먹힐 거란 얘기예요. 사이즈가 작게. 이쪽은 JK 쪽이 더 유리하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유리하죠? 그건 따져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JK를 이용하는 게 더 좋다. 또는 D를 이용하는 게 더 좋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나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더스트리, 산업체에서는 D 플립플롭을 더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D 플립플롭을 이용했을 때 설계가 훨씬 간단하거든요.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지난주에 그 말씀 좀 자세하게 드렸죠. 그런 이유 때문에 D를 많이 쓴다. 그러나 뭐 꼭 필요하다면 JK를 쓸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챕터 그 첫 페이지에서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synchronous counter라는 단어가 쓰였다. synchronous. 그러면은 unsynchronous인 경우도 있느냐? 그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새로운 카운터가 나왔는데 이름이 리플 카운터네요. 리플. 리플이라는 거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애더의 경우 풀 애더, 뭐 4비트 애더의 경우 여기서 이제 캐리가 전파되는 이런 형태를 리플 캐리 애더다. 캐리가 전파되는, 전파된다라는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럼 왜 카운터에서 리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카운터의 스테이트 테이블 여기다 다시 복사를 해놨어요. 요거를 가만히 때려봤더니요, C0 스타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매 클락마다 값이 바뀌어요. 1, 0, 1, 0. 요거 토글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토글이라는 게 그러죠. 그거 좀 매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어쩌면 여기 토글, 플립플롭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혹시 다른 데서 그런가 해서 이제 C1 스타를 봤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 한 번은 안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2번 주기로.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도돌이표니까 2번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초기화 때만 아니고 일단 정상 동작이 개시가 되고 나면 영원히 2클락마다 값이 바뀌어요. C2도 그래요. 초반에만 3클락이고 그 다음부터는 4번마다 도돌이표 돌아갈 때도 4번이니까는 딱 켜졌을 때만 잠깐 안 그러다가 영원히 4사이클마다 값이 뒤바뀝니다. C3 스타 맨 처음만 7번이고 그 다음부터는 8사이클마다 정확하게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을 토글 플립플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어떤 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자, 토글 플립플롭을 이용하면 혹시 의외로 간단하게 구현이 되지 않을까? 이 회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또 한 학생이 질문했는데 그 타입1 토글 플립플롭의 경우 T 입력에 꼭 삼각형 표시하고 클락 넣어야 됩니까? 네, 그게 원칙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빼먹었는데 뭐 여기 클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클락이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자, 어쨌든 타입1 T 플립플롭은 그 입력 쪽에 라이징 엣지가 들어올 때마다 출력값이 변하죠. 그래서 CLOCK 라고 하면은요, 여기 들어가면은요, C0 값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처음에 0이었다고 칩시다. 값이 맨 처음에 이 준비 땅 하고 시작하기 전에는 다 빵이 저장돼 있다고 쳐요. 처음에는 초기화 될 때. 그러면은 여기에 클락 엣지가 들어가는 순간 값이 변동이 되죠. 그게 타입1 플립플롭이잖아요. 언제까지 유지되죠? 이 값이? 요 때까지 유지되죠. 그러다가 또다시 엣지가 클락 쪽에 들어오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죠. 아이고, 지우개가 필요하네. 어잉? 아이고, 이게 넘어갔네요. 이 윗페이지로 가면 녹화된 게 다 날라가요. 좀 슬프지만, 여기서 멈추고, 따로 또 다음 거 녹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수했는데요. 이거 파워포인트 버그예요. 자, 그럼 다음 세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